현재 시간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장 SOS는 역시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계속 불안하면서 함께 휘청, 뭐 미증시가 빠지면 그 다음날 아시아 증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간밤에는 또 파월의 발언이 증시 하락을 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그 각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고밸류 업종들이 이제 앞으로 사실은 그 수익률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이제 PER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고밸류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이 더 많이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장이 기대했던 연준 이제 의장인 파월 의장이 나와서 조금은 좀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겠나. 네. 최근에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지금 유동성을 좀 더 확대하면서 시장을 금리를 좀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도 좀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죠. 그래서 YCC라든지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해서 수익률 곡선 관리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국채 금리, 장기채 금리를 일정 수준에서 이제 묶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라든지 아니면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사실 이제 뭐 단기채를 사고 장기채를 사고 단기채를 팔고 이렇게 해서 조금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장기채를 좀 더 많이 사주면서 시장 금리를 좀 안정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사실 뭐 장기채 자체가 결국에 이제 그 몰기지 채권과 같이 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은 좀 어렵지만 결국엔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좀 내놔라. 네.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맞아요. 파월 의장은 그냥 뭐 기존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죠. 네. 최근에 한 3번 얘기가 거의 다 뭐 그냥 그 컨트롤 C 컨트롤 V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워줄 만한 액션을 또 한 번 취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액션이 안 나와서 실망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왔고요.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 급락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급락과 현재 지수 흐름은 어떤지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뭐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을 했었죠. 1.5%대 10년물이 1.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네. 또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주로 이제 성장주 섹터라든지 고밸류 업종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주 하락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시장에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이상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주 하락폭이 더 컸고요. 최근 정말 뉴욕 증시에서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면서 기술주 위주로 파란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만 봤을 때 업종별로 좀 많이 휘청거렸던 업종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뭐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네.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도 휘청거렸지만 사실은 네이버의 낙폭이 가장 컸죠. 최근에 가장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뭐 장중에 거의 4%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뭐 중국의 유동성 축소 관련된 이슈, 그래서 중국 시장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요즘엔 뭐 중국 시장 개장 현황을 보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고밸류 업종들이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었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뭐 인터넷 관련주들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보면 네이버가 가장 좀 많이 낙폭을 좀 키웠고요. 그러니까요. 네. 인터넷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뭐 좀 덜 빠지긴 했지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서 전반적으로 전체 다 밀렸지만 지금 시간을 보면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고밸류 이제 미국 시장과 좀 연동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PER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조금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양시장의 하락폭 줄여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많이 빠졌는데요.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영차영차 힘내서 상승 전환하길 좀 기다려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좀 줄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왜 급락했죠? 네, 어제는 뭐 반도체 가격 이슈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밸류 업종 아까 말씀드린 이제 PER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어제 미국 금리 여파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거의 한 4% 가까이 다 빠졌습니다. 아, 그들의 주가가 빠지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 지수가 좀 내려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반도체 이슈보다는 큰 시장 외부 변수에 의해서 좀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라고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디램가 살짝이라도 주춤하거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짝 떨어지게 되면은 놀라거든요. 우리 주주분들도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도 놀라는데 이런 지수에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반도체 사이클 업황만 보고 좀 길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이 가격 자체를 볼 수 있죠. 지금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되죠. 큰 무조건 흐름으로. 뭐 매일매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추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추세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여전히 쇼티지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지만 사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공급 사이드에서 항상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수급들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가격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지금 사실은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좀 밀릴 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릴 때 담아야 되는 시기다. 마침 또 은님께서 이럴 때 SK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려 볼게요. 너무 길게 볼 수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일단 SK하이닉스는 네. 최근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죠. 뭐 디램만 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자기 파운드리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꿈이 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15만 원을 고점을 찍고 지난번에도 제가 단기 고점으로 아마 15만 원을 말씀드렸었을 텐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크게 볼까요? 예,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15만 원 정도까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만약에 15만 원 좀 강하게 뚫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홀드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2차 목표가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 15만 원, 중장기 목표 주가 1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흥구석유인데요. 사실 흥구석유 딱 한 종목을 보기보다는 저희가 유가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을 한번 봐보려고 대표적으로 꼽아봤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갑작스럽게 다음 달 증산 없다, 내달 증산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의 셈법에 또 맞아서 말한 걸 텐데요. 저희가 아까 근데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말씀 안 드렸는데. 아, 그래요? 삼성전자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삼성전자 단기 목표가 네. 9만 원. 9만 원? 예. 조금 중장기죠. 이제 중기 목표가고 장기 목표가는 한 12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흥구석유가 지금 보면 유가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펙 플러스 얘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배경을 최근에 이제 시장 예측은 증산을 할 것이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사실은 가격이 안 좋아서 산유국들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증산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을 계속 지금 현재 감산하고 있는 양 정도를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뭐 생산량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한테는 좀 일부 조금 증산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토탈로 봤을 때는 증산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하락보다는 현 가격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회원국들의 이익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작스럽게 또 갑자기 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조금 뉴스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유가가 또 갑자기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요 한 60불에서 70불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산유국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 지속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힘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달러 선에 계속해서 시도하고 뚫어냈잖아요. 앞으로 유가의 방향은 어떨지 이에 따라서 향후 국내 증시에서도 유가 관련주들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뭐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단 유가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조합해 보니까 결국에 이제 유가는 직접 지금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는 뭐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고 또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주식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급등보다는 60에서 70불 사이를 좀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60불을 가끔 하회하는 그런 정도로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유가의 영향은 점점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줄어들 텐데 그럼 정유업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 국면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증산을 안 했지만 결국엔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산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산을 하게 되면 또 유가는 또 다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관련 종목에 대해서 흥구석유를 대표적으로 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주가 오를 거다. 근데 나는 흥구석유 말고 SOL이라던가 다른 종목을 보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동의하시나요? 뭐 저 같아도 SOE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약간 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오로지 좀 순수하게 유가를 볼 때는 SOE 더 맞지 않나 싶고요. 흥구석유는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띄워봤는데 보시면 최근에 주가 행보를 보면 8,000원이 넘어가면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걸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8,000원 이상이면 매도하고 좀 많이 빠졌을 때 좀 사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00원 이상이면 항상 매도 관점으로 보자. 유독 정유 관련해서 흥구석유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종목보다는 SOL 같은 정말 찐 수혜주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오공이 오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그 기대 때문인데 손오공하고 어떻게 뭐 사업적으로 연관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에 이제 그 종목이 하나 생각이 났죠. 어떤 종목이요?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올라갔던 아난티였나요? 네. 아난티가 그렇게 해서 주가가 뭐 급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좀 그런 비슷한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이었던 부사장 겸 마텔 제너럴 매니저라고 했던 매니저였던 사람이 사내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어 있고요. 그 사내이사와의 관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주 이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네. 그러면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손오공이랑 뭔가를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은 아직은 단순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내이사와의 관계로 그래서 올랐군요. 저는 뭔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손오공과 관련한 사업을 같이 하려나 했는데 사내이사라는 그 모멘텀으로 올랐고요. 근데 보면은 사실 손오공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삼성출판사 해가지고 유아 콘텐츠 저희가 되게 많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주가도 올랐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부각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려서일까요? 저도 뭐 이제 삼성출판사 개별적인 이슈들은 또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그쵸. 뭐 미국에 상장하는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뭐 아가방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도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이 내용을 쭉 저도 왜 올라갔나 쭉 찾아보니 결국에는 배경에는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은 2명만 지금 출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출산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폐지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이제 소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지금은 보시면. 근데 폐지를 하더라도 과연 아이들을 많이 낳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논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 이슈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출판사의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상장한다는 네, 자회사 상장 소식에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2배, 3배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손오공으로 돌아와서 앞서 오늘 디즈니 플러스와 연계된 그 근거를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 미적지근한데 가격 전략으로 어떻게 세워볼까요? 근데 뭐 업종 자체도 지금 보면 네. 그 완구라든지 뭐 게임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고 지금 주봉을 지금 월봉을 좀 띄워드렸는데
지금 보면 주봉이나 월봉 보면 굉장히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슈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봉상으로도 한 3,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쉬지 않겠나 갈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가격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52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쉬더라도 한 번 더 이슈가 나오면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3,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뭐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500원 단기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기대 때문에 오르고 있는 선호공까지 알아봤고요. 다행히 현재 시장 상황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0.7%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하락하지만 낙폭 줄이도록 한번 계속 눈여겨볼게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